엄마, 제가 어려운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대체 지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재산을 왜 너가 궁금해해? 당연히 저도 궁금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재산이다. 너는 이미 독립했잖아. 독립을 했어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이 결혼할 때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안 되신 건 아니죠? 너 아까부터 자꾸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 우리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만 적게 해준 건 아닐 텐데. 결혼할 때 부모님이 더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장모님께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양쪽 집안 재산 상황 같은 건 다 알고 결혼해요. 특히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가 결혼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돈 앞에서 내 자식의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본 기분이 들었어요. 김 씨는 그동안 자식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줬고, 그때 해준 걸로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로 결혼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하는 줄도 몰랐었는데, 아들은 김 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였죠. 심지어 이제는 김 씨 부부의 노후 준비 여부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에 김 씨는 기가 막힌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운하다는 말로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에게 아들의 결혼 자금을 더 보태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김 씨는 평생 시립도서관에서 일을 하며 살았고 몇 년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계속했어요. 두 사람 모두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살림하고 아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죠.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 김 씨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 씨 부부는 분양을 받아두었던 25평 신축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4억이 채 되지 않았고 대출 없이 전부 현금으로 매입해서 양도할 때 세금 처리까지 싹 다 해주었죠. 엄청난 재산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아들이 충분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공부시키고 취업할 때까지 전부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집까지 사주었으니 이것으로 부모 노릇은 다 한 것 같았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자기 집이 있으니 충분히 알아서 장가를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역시도 당연히 똑같이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선우야, 요즘 많이 바쁘니? 금요일 저녁에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죄송해요. 금요일에 선약이 있어요. 저번에 말했던 여자친구 만나나 보네. 제가 다음에 시간 맞을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라.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부쩍 얼굴을 볼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 연애를 하느라 무척이나 바빠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들의 반응이 서운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도 남편도 아들이 없는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죠.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바쁘세요?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집으로 갈까 하는데요. 무슨 할 말이 있어?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설악산 여행 가는데 급한 일이야? 아니요,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여행 다녀오시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아들이 완전히 독립한 뒤로 김 씨 부부는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함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고 자식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남편과 함께 해보며 온전히 부부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니 좋더라고요. 아들이 이대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김 씨 부부와 화목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노후에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부부가 여행에 다녀온 뒤에 아들은 주말이 되자마자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급한 일이 아니라더니 꽤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적당한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 만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사실 김 씨 부부는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 뒤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이 어린 참한 아가씨였어요. 상대 쪽은 부모님이 2분 다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이 2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로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며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히면 그때 다시 연락해. 어차피 결혼 준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따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올가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예식장이 꽉 차서 고를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단은 생략하고 서로 간단히 예물만 주고받을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예물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줘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결혼할 때 얼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당한 아들의 질문에 김 씨는 조금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김 씨 부부가 해주었으니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전에 사줬던 분양가보다 2억이나 더 올라서 아파트 값은 거의 6억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한테 다 줬잖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김 씨가 더 어리둥절한 기분이 되었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우리가 해줬잖아. 결혼하는데 집만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남편이 말을 했더니 아들은 벙찐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있을 거 아니냐? 집도 있는데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해? 아들이 취직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연봉도 적은 편이 아니라서 저축도 꽤 많이 해두었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아, 저희가 생각한 건 좀 다른데 더 해주실 줄 알았죠. 그 말에 남편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미 큰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더 달라고 하면 최소한 상대방 부모에게 큰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럼 너희 여자친구 쪽에서는 얼마나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 그쪽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원해주기 힘들대요. 아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김 씨와 남편은 동시에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사는 그 집에 우리 돈이 4억 넘게 들어갔어. 집값에 세금까지 전부 우리가 다 처리해줬잖아. 그런데 결혼할 때 또 지원을 더 해달라고? 저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죠. 집은 제가 독립하니까 해주신 거고 결혼할 때는 한 번 더 해주시는 줄 알았죠. 그렇게 2번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 아빠는 당연히 너가 독립하니까 해준 거고 독립을 했으면 앞으로는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든 적든 그건 김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죠. 이제 더 많은 걸 바란다면 아들이 너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미리 예약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서로 결혼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서방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몇 평이라고 했지? 25평입니다. 그래? 혼자 살 때야 괜찮지만 결혼하고 나중에 애까지 낳으려면 좀 작지 않나? 예비 사돈 부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작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은근슬쩍 더 큰 집을 얻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당장 아이를 가질 것도 아닌데 둘이 살면 25평으로 충분할 거예요. 기왕이면 큰 집에서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정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되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애들인데 집에 대출이 껴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김 씨는 예비 사돈과 대화를 하면서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5평이지만 신축이고 방이 3개라서 그렇게 집이 작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33평 집에서 딸을 살게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주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며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만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결국 김 씨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상대방 부모가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라 하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김 씨 부부가 지원해 준 것이 작다며 불평불만을 하는 상황은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굴었고 그건 김 씨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그 집을 저희가 사줄 때 4억이 넘었고 지금은 6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김 씨 대신 남편이 나서서 단호하게 못을 박았고 거기에 뭐라고 말을 덧붙이려던 예비 사돈도 남편의 단호한 말에 더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덕분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동시에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얼굴 표정도 실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김 씨 옆에 있던 아들은 조용히 한숨을 깊게 내쉬었는데 대체 수억을 해주고도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딸 시집 보내면서 한 푼을 보태지 않는다 하고 이쪽에서는 4억, 아니 현 시세로 6억을 해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부모가 된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 계속된 상견례 자리는 무척이나 불편하고 불쾌했고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입장을 확실히 했으니 앞으로는 집 문제로 말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고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 지금 집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너 지금 사는 집은 기어코 팔 생각이야? 네, 일단 부동산에 내놓긴 했어요. 갑자기 아들은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별다른 일이 없었던 김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 아들이 사는 집도 김 씨가 직접 분양을 받은 것이었으니 이사를 간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보다는 김 씨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과 함께 집을 보러 간 김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준신축급 33평 아파트였고 주변 시세를 봐야겠지만 입지로 보나 크기로 보나 1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잔뜩 들떠 있었죠. 엄마,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실 창문으로 가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그러게 집은 참 좋네. 사모님, 여기가 앞동 고층에 딱 하나 남은 33평 매물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얼마에 내놓은 거죠? 김 씨가 조심스레 묻자 부동산 직원의 대답은 딱 김 씨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여긴 지금 11억에 내놓으셨고 이것도 금매라 싸게 나온 거예요. 뒷동 저층으로 가면 10억 초반에도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김 씨 생각에는 아들이 집을 팔고 두 사람 모은 돈을 다 합쳐도 이 돈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어요. 대출까지 받으면 못 살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몇 억을 대출받아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리해서 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부동산에 돌아가 확인을 해보니 가장 싸게 나온 건 9억 8천짜리도 있었지만 그건 뒷동의 저층이라 예비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보고 나서 두 사람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집이 참 마음에 들었다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굳이 아이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없어서 김 씨는 굳이 말을 보태진 않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김 씨는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고 상의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한 김 씨는 지금 사는 아들의 집을 팔면 6억이고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쳐봐야 4억은커녕 1억도 없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전부 대출을 받을 생각인지 아니면 김 씨 부부에게 지원을 바라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 씨의 그 걱정은 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찾아온 아들은 김 씨 부부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아까 처음에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그 집이 좋다는 건 김 씨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큰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아까 그 집이 11억이나 한다면서? 그럼 우리한테 5억을 더 해달라는 소리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3억이라도 해주시면 나머진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말에 지금까지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3억이라도? 3억이 너희 집 개 이름이냐? 너 살고 있는 그 집은 엄마 아빠가 공짜로 어디 가서 주워온 거냐?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자 일단 김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너희들 둘이 결혼해도 맞벌이 하고 살 거 아니냐? 일단 25평 살면서 돈 모아서 이사해. 큰 집 살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는 일이고 집을 안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해? 그런 남편의 말에 아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엄마 아빠 부동산 가진 게 뭐가 있는지. 아들이 이날 이때까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뭘 알려달라고? 엄마, 제가 어려운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대체 지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재산을 왜 너가 궁금해해? 당연히 저도 궁금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재산이다. 너는 이미 독립했잖아. 독립을 했어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이 결혼할 때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안 되신 건 아니죠? 너 아까부터 자꾸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 우리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만 적게 해준 건 아닐 텐데. 결혼할 때 부모님이 더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장모님께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양쪽 집안 재산 상황 같은 건 다 알고 결혼해요. 특히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가 결혼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예요. 이제는 김 씨와 남편 두 사람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어요. 아들에게 집까지 사준 이 상황에서 사돈과 며느리가 왜 김 씨 부부의 노후까지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대답했으면 아들이 그만할 법도 했는데 끝까지 선을 넘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엄마, 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지금 사시는 이 집을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돌리실 건 아니죠? 그거 하면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잡는다던데? 이제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아들이 참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나 그쪽 부모 꼬임에 빠져서 부모가 가진 재산을 다 가져다 바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작 김씨 부부는 예비 사돈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노후 준비는커녕 지금 그 사람들 사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조차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전혀 불만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있는 쪽이 더 쓰면 되는 거고 어차피 아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집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들 며느리 사돈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돈도 더 넓은 집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고 예비 며느리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화가 나는 건 김 씨의 아들이었죠. 그럼 너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전부 서류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부동산 등기나 통장 잔고 내역 같은 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장모님 쪽에서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알겠다. 대신 그 집안 재산도 똑같이 떼서 가지고 와. 그럼 엄마도 서류 준비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한 푼도 못 보탠다는 걸 보니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너희 장인 장모 될 사람들 노후 대비가 되어 있긴 한 거니?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말해요? 여자친구 부모에겐 물어볼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당당히 재산 목록을 달라고 한 아들에게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아들에게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생각해보니 요즘은 반반 결혼하는 게 추세라더라. 지금 시세로 6억이지만 우리가 사줬을 때 4억이었으니까. 그쪽에서 4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전해. 아버지,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왜 우리가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냐?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던가 너 좋을 대로 해라. 사실 3억 정도는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었어요. 일단 지금 그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애가 생겼을 때 집을 넓히고 싶으니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김씨 부부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김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 집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굳이 너가 그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면 말리진 않을게. 하지만 엄마 아빠 재산은 너 것이 아니니까 관심을 꺼줬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돈 내놓으라 하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까지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을 거야. 알겠니? 김 씨의 못을 박는 말에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동안 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김 씨나 아들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파혼의 원인은 집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고 아들은 파혼 소식을 알리며 끝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은 김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평수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김 씨가 3억이 아닌 10억을 더해주더라도 언젠간 끝날 결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조건만 보는 사람과는 하루도 함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씨는 30이 훌쩍 넘은 아들을 하나하나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이 없었고, 다행히 아들은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김 씨 부부에게 했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